네, 안녕하십니까. 투수 행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피칭하는 영상도 아니고, 구종을 던지는 영상도 아닙니다. 이제 제가 1월 달에 이제 수술 예약이 좀 잡혀 있는데, 어떤 수술이냐면, 회전근개 파열 관련돼서 이제 수술을, 이제 봉합술을 받게 됐습니다. 한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투수를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아침에 그 분조야 하면서 새벽 야구 하면서 이제 송구할 때 이제 갑자기 어깨에서 이제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성남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MRI 찍어가지고.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MRI 찍었을 당시에 이제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아가지고 좀 관리를 하면서 한 몇 개월 정도는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이제 사회인야구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의 한 7월부터 한 8월, 8월부터가 거의 이제 시즌 막바지이면서 뭐 각종 중요한 게임들이 많이 이제 몰려 있고 또 시즌도 이제 거의 막바지다 보니까 또 대회도 거의 마지막에 좀 많이 치러지다 보니까 이때가 조금 많이 시즌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좀 관리를 하고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분 파열로 해가지고 올 시즌까지만 좀 마무리 잘 하고 내년 시즌 이제 25년도가 오면 이제 조금 쉬어 가면서 치료도 받으면서 재활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 7, 8, 9, 10월 달 사이 이 사이에 조금 호전되면 던지고 호전되면 조금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전층 파열이라는 진단을 다시 한번 MRI를 찍으면서 진단 받았습니다. 어, 뭐 비록 운동을 즐겨하는 일반인들이나 또는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많이 오는 질환이긴 한데 그러한 분들한테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운동을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퇴행성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 특히 이제 회전근개 아프신 분들은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가 뭐냐? 뭐 회전근개 아프신 분들은 뭐 이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많이 찾아보셨기 때문에 어깨 주변의 힘줄인데 뭐 극상근, 뭐 견갑하근, 뭐 극하근, 이제 소원근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네 개의 이제 회전근개가 어깨 주변을 감싸면서 이제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이제 회전을 하는데 쓰이는 근육이죠. 뭐 이건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전문의들이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뭐 그거는 찾아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부상을 당한 이제 파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파열되는 이제 극상근 파열을 받았습니다. 극상근 파열 중에서도 이제 전층 파열을 받았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한 전층 파열 중에서도 소파열, 중파열, 그다음에 대파열, 그다음에 광범위 파열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1단계 소파열에 해당되는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어요. 뭐 일반인들은 이제 주로 이제 퇴화로 인해서 이제 노년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질환이 이제 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되게 운동을 격하게 또 좋아하고 또 반복적인 이 행동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또는 이제 뭐 야구 선수나 또는 이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제 회전근개가 아픈 이유는 뭐 당연히 야구를 하니까 이제 아픈 거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투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아픈데 뭐 투수를 많이 하고 야구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회전근개가 이제 뭐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투수라는 보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회인 야구를 할지라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프죠. 그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최초에는 이제 제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진단으로 한 4년 전, 5년 전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어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견봉 끝에 이제 이렇게 견봉이 있고 이렇게 이제 상완골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반대로 하면 이제 상완골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견봉 끝에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서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제 의사분들마다 조금 이제 진단하는 게 말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뼈가 자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뼈가 아니라 뭐 굳은 살처럼 이렇게 많이
박혀가지고 거기가 이제 퇴화되면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상완골과 이 견봉이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있고 그 이 공간 사이에 회전근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인데 이게 갈고리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 갈고리가 아닐 때에는 이렇게 이제 해도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이제 완만한 거죠. 근데 이제 많이 쓰고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뼈가 자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갈고리가 이렇게 됩니다. 뼈가 이제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전근개가 뼈에 이 뼈가 상당히 이제 조금 단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근개를 이렇게 던질 때마다 또는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긁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염증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사도 맞고 뭐 치료도 많이 받죠. 하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파열이라는 이제 진단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깨 회전을 많이 사용하시는 또 뭐 투수들이나 또 투수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이 상완골과 이 견봉의 이 공간이 되게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 쪽으로나 또는 후천 쪽으로. 이제 후천적인 거는 자세 때문에 이제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많이 좁아가지고 공을 던질 때마다 이제 충돌을 일으켜서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회전근개 중에서도 이 극상근이 가장 많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가장 많은 부상을 입는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에 해당되는 극상근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어깨를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이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제 교통사고나 그 외적인 갑작스러운 부상, 뭐 스키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뭐 땅을 짚어가지고 또는 뭐 길바닥에서 이제 차가운 길바닥 얼음에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넘어져가지고 팔 짚어가지고 이제 부상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꽤 젊으니까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퇴행성으로 이렇게 올 라인은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제가 사회인야구에서 투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얼마나 어느 정도 사용했길래 회전근개 파열까지 진단을 받았냐 잘 관리하면서 이제 생활했으면 취미생활하고 야구했으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상태에서 이제 공을 던지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2014년도 올해로 이제 제가 사회인야구 투수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2014년부터 이제 투수라는 보직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공을 던졌어요. 정말 이제 적게는 한 해에 한 150이닝 정도 던지고 뭐 많게는 진짜 많이 던졌을 때는 한 280이닝까지 던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코로나 기간을 빼고 그냥 매년 평균적으로 한 200이닝 정도 이제 던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월 기간 동안에 이제 손상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뭐 프로 선수들조차도 이제 뭐 1년에 200이닝 던지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프로랑 저희 사회인 야구랑 이렇게 던지는 것을 같은 레벨에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인 야구 선수들도 나름 프로 선수들만큼 굉장히 많이 던진다. 근데 이제 또 그 던지는 와중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저는 이제 그나마 이제 몸을 좀 많이 풀고 이제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몸을 잘 안 풀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들은 진짜 하루 종일 어떠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 피칭을 하기 위해서 오전부터 몸 풀고 회복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회인 야구는 진짜 게임하러 가면 그냥 한 10분 그냥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몸 풀고 바로 이제 막 캐치볼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깨를 관리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상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년 거의 한 200이닝 가까이 던졌는데도 진짜 나름 관리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올해 조금 많이 과했던 것 같아요. 과했다 보니까 부분 파열에서 전층 파열, 완전 파열까지 가는데 진짜 쉬면서 계속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조금 낮고 던지고 또 낮고 던지고 하니까 그 기간이 급속도로 온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확히는 올해는 한 7월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아주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올해 24년도 7월이 아니라 전해 23년도 9월경 때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한번 왔었어요. 23년도 9월에.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한 10월 달에 이제 바로 이제
전국 춘천 전국대회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 춘천 전국대회를 그걸 치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진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방 맞고 예, 대회를 치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10월 달 막바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공을 많이 던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3년도 시즌 종료를 한 상태에서 이제 겨울이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그 겨울 동안에 이제 공을 많이 안 던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호전이 됐던 것 같아. 호전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겨울이 오면은 웬만하면 진짜 운동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야구는 특히 이제 아예 겨울 오면 공 던지는 것 자체도 안 하고 야구도 안 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올스탑 하고 이제 거의 그냥 푹 쉬는 편인데 그때 이제 많이 호전이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23년 9월에 제가 부분 파열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MRI를 찍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때는 이제 초음파로 그냥 의사 선생님 딱 보고 여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네요. 많이 염증이랑 많이 있네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뭐 다음 주면 바로 대회인데 좀 한 대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사 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놨었어요. 그때 23년도 9월이 제가 스테로이드를 한 두 번 맞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해에. 그 해에 아마 좀 아파가지고 23년도 초에 한 번 맞고 23년도 9월에 평상시에 없었던 통증이 와가지고 한 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뭐 저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이제 공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 내에 이제 공을 던지지 않고 좀 쉬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좋아졌던 게 완벽하게 호전이 된 건 아닌 거지. 그래놓고 이제 24년도에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야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으니까 그때는 이제 좀 관리 차원으로 이제 서서히 던지면서 이제 좀 끌어올리자 생각을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던지다가 이제 끌어올리는 그 찰나가 이제 거의 맥스가 한 6월달에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던지면서 이제 7월달에 이제 사건이 이제 호전됐던 그 부분 파열이 다시 터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즌 초 5월까지는 이제 잘 던지고 있다가 적당히 던졌죠. 적당히 던져다가 6월, 7월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이 던졌고 이제 한 10일 동안에 한 30이닝 넘게 던졌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쁘지 않았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데미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 쌓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피곤한 날 아침 야구가 새벽 아침 야구가 5시에 있나가지고 6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6시까지 가서 8시 반까지 야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일을 이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날따라 굉장히 또 피곤했던 것 같아. 근데 또 막상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라운드 가서 이제 몸 풀고 또 하면 좀 어느 정도 올라오거든. 근데 그때 올라온 상태에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 상황이 이제 딱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한 사용은 이제 탈이 분명히 난다.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아도 언젠가는 탈이 분명히 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많이 느낀 거지만 원래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좀 많이 하면서 던지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또 괜찮다 하면 관리를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또 던지게 되고 계속 던지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텀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 진짜 많으면 한 일주일에 두 번, 뭐 요 정도 이제 3, 4이닝을 딱 끊어서 던지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너무 많은 과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발생됐던 것 같아요. 전증 파열 MRI를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전증 파열 진단을 받고 여러 군데 이제 병원 쇼핑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계속 다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밤에 잘 때도 너무 아프고 막 진짜 뻐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깨고 한 두 번 세 번 깨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병원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한 병원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다시 맞았어요. 염증을 가라앉아야 되니까 스테로이드를 맞고 난 다음에 염증이 이제 많이 가라앉았는지 현재는 진짜 일상생활 하는데 아프진 않아요. 물론 이제 조금 뭐 힘을 과하게 쓰거나 또 위치를 조금 이제 높게 들거나 조금 어떠한 불편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조금 내가 통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지만 그냥 일상생활적으로 그냥 뭐 밥 먹는데 뭐 양치하는데 그냥 옷 입는데 뭐 이런 거로는 지금 현재는 아프진 않아요.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수술 날까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이제 좀 조심조심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결론은 이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상담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수술이 정답이라는 결론에 이제 다다랐어요. 뭐 정말 수술 안 하고 이제 일상생활 할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언젠가는 파열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 회전근개 극상근은 한번 이게 뜯어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붙지 않아요. 피부처럼 다시 붙지 않고 뜯어진 상태에서 점점 이제 벌어져 가지고 이제 넓어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또 과하게 안 아프니까 과하게 쓰다 보면 뭐 짧게는 뭐 몇 개월 만에 이제 드드드득 해갖고 이제 팍 파열되는 이제 광범위 파열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무서운 거는 이 광범위 파열이 오면은 그 순간에만 좀 아파. 그 순간에만 좀 아프다가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아져요. 안 아파. 근데 사용하면 계속 이제 아픈 거예요. 뭐가 아프냐? 이 회전근개가 없다 보니까 이 견봉하고 요 상하관하고 계속 충돌을 해서 나중에는 이게 관절염이 오는 거예요. 관절염이 오면 나중에는 이제 악화되면 인공관절까지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더 큰 수술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제 소파열인 상태인데, 수술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술 날짜 잡아놓고 현재까지는 무리하지 않게 사용을 하고, 또 뭐 당연히 약은 안 했죠. 사용을 하고 안전하게 이제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사용했는데, 이 소파열에서 제가 좀 더 파열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점점 늦게 수술하면 늦게 수술할수록 수술이 더 힘들고 또 예후도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파열이 크지 않을 때, 또 제가 젊기 때문에 또 어차피 일상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일도 더 해야 되고 또 운동도 안 할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파열이 적을 때, 그리고 지금 최대한 젊을 때, 그때 이제 지금 이 순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결정을 냈습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상담 받았던 여러 명의 그 의사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야구를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일상생활 자체만으로도 그냥 파열이 계속 이제 커지는 일밖에 안 남아서 언젠가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키운 다음에 하지 말자. 그냥 일이 조금 터졌을 때 그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된다냐고 물어보면, 어깨를 쓸 일이 없다. 내가 진짜 많이 없다. 근데 어깨를 쓸 일이 원래 없던 사람이면 파열이 됐겠냐?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꼭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사들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상태에서는 전층 파열, 뭐 완전 파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의학 용어로는 전층 파열인데, 전층 파열 중에서도 이제 소파열에 해당됩니다. 소파열은 이제 떨어진 게 한 1cm 미만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파열일 때 그나마 이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예후가 좋다라고 하니까 지금 저는 바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전층 파열 진단 받은 상태에서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그 사람이 회전근개로 해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한 1, 2년을 야구를, 그분도 이제 투수인데 야구를 못한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을 이제 경기장 게임장에서 만났어요. 저도 이제 전층 파열 진단 받은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게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처음 대면하는 건데, 이제 리그에서는 몇 번 이렇게 봤었어요. 뭐 이렇게 얼굴 이제 보고 했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처음이었죠. 늘 상대 팀이었으니까. 네,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붙잡고 얘기를 했죠. 어깨 수술했다고 들었는데 맞냐 했더니 맞대요. 그리고 어디 수술했냐 했더니 회전근개에 파열돼가지고 수술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 아는 이제 선출이 이제 있어요. 네, 그 선출이 이제 저한테 오더니, 아, 이 형 나 때문에 수술했다 그러는 거야. 나 때문에 수술했다고 해가지고 나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어깨가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화성 동탄에 있는 이제 모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이 형도 이제 어깨가 계속 조금씩, 옛날에 한 번 진짜 아팠었는데 조금 호전된 다음에 조금씩 계속 아파가지고 이제 이 선출이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둘 다 이제 그 진료를 보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이렇게 상태를 보호하고 이제 파악하고 이제 이렇게 보더니 둘 다 이제 MRI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하더래요. 가지고 뭐 물론 이제 이게 과잉 진료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어깨 관련돼서는 MRI 찍어보는 게 과잉 진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어깨 관련돼서 좀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어깨에 올 수 있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면 증상은 비슷한데 원인은 다른 거지.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초음파도 좋지만 MRI를 찍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두 분 다 MRI를 찍어보자고 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MRI를 딱 찍었는데 아파가지고 간 이 사람 선출은 의사가 부분 파열 진단을 냈어요. 가지고 파열이 조금 이제 부분 파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할 필요 없다. 당신은 이제 주사 좀 맞고 도수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재활하면 좋다. 가지고 이 선출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재활을 했다고 해요. 가지고 재활을 하고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의사가 이제 그 선출이 데리고 온 형. 그 선출이 데리고 온 내가 물어본 그 사람한테는 당신은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완전 파열된 거야. 소파열이 아니고 완전 파열돼서 이 파열되면 이제 말려 들어간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파열되면 이렇게 파열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고 어깨 목 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 형님은 이미 파열된 거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파열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엄청 아팠다고 하는데 그때 조금 이제 지나고 뭐 약 먹고 지나니까 괜찮았던 거지. 근데 이미 완전 파열된 거야. 공부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완전 파열될 때가 그 파열될 당시에만 좀 아프고 나중에는 별로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부분 파열이나 완전 파열이 아닌 이 전체 파열 어느 정도 파열된 상태에서 계속 이 달랑달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확 끊어져 버리면 그때 끊어질 당시에만 아파버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안 아픈데 이게 계속 붙어 있는 거면 계속 뭔가 건드는 거지. 이게 살을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찍찍 탁 끊어져 버리면 나는데 찍찍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형님은 그때 파열될 당시에는 팍 아파가지고 아파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투수하는 사람들은 어깨 아픈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형님은 완전 파열된 거야. 나처럼 이렇게 소파열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소파열이 된 게 아니고 이 형님은 파열된 거야. 완전 떨어진 거야. 그래서 말려 들어간 상태인 거야. 말려 들어갔으면 이제 다시 그 말린 거를 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봉합술을 해줬는데 의사가 이제 당신은 이제 바로 지금 수술해야 된다.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선출이 이제 웃으면서 이 형 나 때문에 수술했다고 나 아니었으면 이 형 큰일 날 뻔했다고 해가지고 빨리 수술한 게 다행이다고 해가지고 맞는 말이에요 진짜. 같이 이제 MRI 찍어봐가지고 이제 이 회전근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수술이라는 걸 봉합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운동을 야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뭐 수술이 잘 되기를 당연히 바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는 약 한 4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착용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붙어 있는 봉합을 했으면 이제 뼈에 회전근개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주 정도 지나면 보조기를 풀은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무리하면 안 되는 선에서 이제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팍 갑자기 힘을 주거나 뭐 갑자기 뒤로 이렇게 팍 하거나 뭐 앞으로 팍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다시 이제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3개월까지는 재활을 조금씩 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3개월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재활을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뭐 일상생활이나 이제 운동 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맥스 이제 6개월 정도까지 지나면 다시 이제 공도 던질 수 있고 이제 운동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왕 또 수술을 했고 또 이미 이제 올해 25년도는 이제 모든 야구팀 감독님들한테 이제 야구를 접겠다 한 시즌 접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넉넉 잡고 한 9개월 9개월 뭐 9월까지 지나면 이제 야구 시즌 다 끝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는 재파열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이제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재활을 좀 더 길게 해서 나중에 26년도에 이제 복귀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수술 후 기대하는 거는 사실 야구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수술하는 보직을 하면서 어깨 강화나 보강을 위해서 제가 웨이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뭐 해봤자 이제 튜빙 정도, 뭐 어깨 가동성 때문에 뭐 유연성 때문에 이제 뭐 스트레칭 정도, 뭐 요 정도만 했지. 제가 뭐 진짜 웨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2번이나 제가 막 3개월짜리 웨이트 끊어가지고 해봤는데 저랑 진짜 웨이트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막 되게 지루하고 막 심심하고 따분하고. 러닝도 나는 그냥 밖에 운동장 가서 막 러닝하는 게 좋지. 그 러닝머신에서 막 러닝하는 게 막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막 다람쥐 같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웨이트라는 것 자체가 저랑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깨 수술을 하고 재활 때문이라도 이제 튜빙도 많이 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이제 가동성 때문에 이제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유연성이나 이런 게 되면은 보조기도 한 달 정도 가까이 찼기 때문에 많이 근력이랑 이런 게 많이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힘이 조금 붙는다 싶으면 이제 예전에 이제 회전근개 근력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어깨 보강 차원에서 이제 웨이트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하기 싫어도 다시 야구를 예전처럼 다시 하고 싶으면 물론 야구를 하면서 근력을 쌓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야구를 하면서 근력을 쌓기에는 아마 그러면은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근력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복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구에 어떤 야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제가 이번 수술이 제가 첫 번째가 아닌데 17년도에 제가 야구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었어요. 가지고 그때 이제 수술했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한 번만 더 야구하다가 이제 수술하면 그땐 진짜 야구 못할 줄 알아라고 이제 했는데 그 후로 이제 한 7년 만에 이제 제가 수술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저희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장모님도 이제 야구 좀 그만하라고 이제 막 이제 볼멘 소리 하시고 그러는데 뭐 와이프는 뭐 야구를 안 하면 제가 이제 다른 스포츠로 이제 전환을 할 게 이제 뻔히 보이니까 뭐 야구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랬을 때 와이프한테 뭐 내가 골프 안 치고 야구라도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야구 그만두고 골프 치면 아마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치지 않을까 야구보다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제가 지금 골프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골프할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와이프가 좀 뭐 냅두는 것도 있는데 뭐 이미 이렇게 벌어졌는데 굳이 뭐 쿠사리 주고 바가지 긁어봤자 뭐 하나 싶어서 얘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한숨만 쉽니다. 한숨만. 네. 야구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피치 영상을 이제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뭐 유튜브를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게 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 입을 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꾸역꾸역 이제 외장 하드에 옛날에 피칭했던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진짜 한 10년, 한 8년, 9년 전에 막 던졌던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 옛날 뭐 추억해 보면서 회상해 보면서 이때는 또 내가 이렇게 던졌구나. 뭐 이런 거를 또 시청자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나도 형진도 옛날에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주 던지고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발전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투수의 끈을 포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콘텐츠로 말이 안 된다. 아무튼 옛날 거 영상 꾸역꾸역 잘 찾아가지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피칭이 아니더라도 간혹가다 이제 사회인 야구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주제 삼아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후 유튜브 피칭 영상은 계속해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똑같아요. 아무래도 뭐 하게 된다면 26년도 피칭 영상부터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올린다 해도 뭐 가급적이면 정말 관리 차원에서 투구 자체를 많이는 안 할 것 같고 뭐 진짜 많이 하면 뭐 맥스 한 2주에 한 번? 어느 정도 진짜 괜찮아질 때까지는 뭐 월에 한 번 정도 단련 차원에서 뭐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던지지 않을까? 던질 때도 당연히 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어야 될 텐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피칭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려면 그런 영상을 제공해주는 리그나 또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허락해주는 리그에서 피칭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두 번 정도는 피칭을 해서 올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돼가지고 피칭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해 봐야죠. 뭐 긴 영상 동안 회전근개 수술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건 뭐 유튜브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얘기고, 뭐 대한민국의 어깨 전문의들이 수술 실력은 거의 세계 탑티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의사가 이제 수술하자고 권유를 했으면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전근개 질환을 입고 수술 예정이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수술을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 모두 이제 수술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또한 재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가망 환자들, 뭐 사회인역에서 피칭 하시는 분들, 뭐 혹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는 이제 뭐 회전근개에 많이 무리가 가는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 조금이나마 이제 관리들을 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깨가 아픈 이유는 진짜 다양하니까 반복적인 어깨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한 번쯤은 그 MRI를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제가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네. 이상으로 이제 투수 행진의 회전근개에 대한 수술 결정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회전근개 관련돼서 이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깨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의사들 상담 받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꽤 유명한 의사들 진료 받았어요. 여러 의사들의 실명을 까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수술 받기로 한 의사는 의학 전문 채널인 비욘디에도 자주 나오는 정형외과 어깨 관절 전문의 마디세상병원의 박정관 원장님입니다. 절대 홍보 아닙니다. 이것도 허락을 받고 이름을 까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제 담당 주치의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궁금한 얘기는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수행진이었습니다.